미국 내 불법 입국 체류자들이 교통 위반으로도 지역 경찰에 체포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으로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경찰과 셰리프,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레드 스테이트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한인 15만 내지 20만 명을 포함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500만 명이 갈수록 살 곳, 갈 곳 일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교통단속만으로도 지역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제지하고 체포할 수 있는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을 각 지역 경찰, 셰리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본격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미 전국 셰리프 협회 총회에서 287G로 알려진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사법당국에게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경찰과 셰리프,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대거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proud to be one of the first states in the nation to be requested to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execute functions of immigration enforcement within our state. 이는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원 2,000명이 도로 순찰을 하며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체류자로 보이면 신분증을 요구한 후 체포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국경을 맞대고 있어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연방당국과의 합의를 체결하고 셰리프는 물론 주 방위군들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reached out to see if we would be interested in doing that, and I immediately said yes. We can make sure that they immediately overnight have additional personnel who can help enforce the immigration laws. 조지아주 5곳의 셰리프국들도 아이스와 287G 프로그램 동참에 합의하고 불법 체류자 직접 체포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연방 이민 단속에 지역 사법당국의 동참을 의무하는 법률까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성역도시, 성역주로 널리 알려진 뉴욕주에서도 나소 카운티는 경찰관 10명을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원하도록 배치했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미 21개 주 135개 사법기관에서 동참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역 감옥에서만 적용돼 수감자들이 석방될 때 아이스에 연락해 신병을 인수하고 추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2기에서 곧 공식 발표할 287G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고 확산될 게 분명해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심지어 스톱사인이나 빨간불에 운행하는 교통법규만 어겨도 지역경찰에 체포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경찰들은 신병을 아이스로 넘기게 돼 있어 구금 후 추방당하는 공경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1호 소명 법률에 따라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스토어에서 $100 이상의 물건만 슬쩍해도 지역경찰에 체포되고 반드시 구금당하고 있다가 추방되는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선 미군 병력과 자산을 총동원하고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입국자 추방에 나선 미군 수송기들은 중미를 벗어나 인도와 브라질 등 장거리 추방자 수송에 나섰으며 외국인 갱단과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들에 대해선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미군 병력과 자산, 전시에나 적용됐던 18세기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에서 국가방위군이 불법 입국 시도 외국인들을 직접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reached out to see if we would be interested in doing that, and I immediately said yes. We can make sure that they immediately overnight have additional personnel who can help enforce the immigration laws, and that's why I wanted to do it. 그렉 에버트 텍사스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따라 주 방위군들이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을 발견하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트 텍사스주 지사는 최근에도 주 방위군 병력 400명을 독자적으로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주 경찰과 연방 CBP와 합동작전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연방정부와 합의를 체결하고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경 지역에 배치된 미군들은 불법 입국 시도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발견하면 CBP의 국경 순찰대 알리는 지원 역할만 해왔는데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직접 이민 단속권, 체포권까지 행사하고 나선 겁니다. 둘째, 추방자들을 수송하고 있는 미군 C-17과 C-130 수송기들이 이제 인도와 브라질 등 장거리 운행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군 C-17 수송기는 4일 새벽 3시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 205명을 태우고 텍사스 엘파소를 출발해 첫 인도인 추방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군 수송기는 이 앞서 가장 먼 브라질에도 미국서 추방한 브라질인 200여 명을 태우고 운항한 바 있습니다. 미군 수송기들은 과테말라를 시작으로 에콰도르, 멕시코,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들에 주로 추방자들을 수송해 오다가 이제는 장거리 운항에도 나선 겁니다. 미국은 근년 들어 급증한 중국인 추방 대상자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규모로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엘살바도르가 수용키로 합의해 가차없는 추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갱단,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 등 극히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18세기인 1798년 제정돼 2차 세계대전 당시 단 한 번 사용됐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To expedite removals of the Trinidad Aragua group and the MS-13 other savage gangs, I'll invoke the Alien Enemies Act of 1798. Did you know that? 적대국 외국인법에 적용되면 테러 단체로 지정되는 외국인 갱단,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 심지어 귀화 또는 태생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신속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엘살바도르 출신 MS-13, 베네수엘라 출신 트렌데 아라구아 등 외국인 갱단들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조직들을 곧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테러 용의자, 전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적대국 외국인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들인 일본과 독일, 이태리계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하는데 마지막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 일부는 석방하고 범죄자는 구금하며 갱단 등 악당들은 관타나모에 수감하는 등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체포한 8,300명 중에 160명을 석방했고 70%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수감 또는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갱단원 10명을 처음으로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 구금 시설과 현행법 등을 고려해 선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 첫 열흘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 8,300여 명 중에서 현재까지 160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I will end the practice of catch and release.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스 관행을 중단시켰으나 수용 능력의 한계와 재판 기류 시 무기한 구금할 수 없는 현행법을 감안해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덜 위험한 인물들을 주로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이들을 다시 석방하되 추적장치를 부착시키는데 손목시계와 같은 모양의 손목 감시장치나 발목에 차는 추적장치를 채운 후에 풀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위기에서 일부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석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현재 4만 2천 명을 수용하는 이민 디텐션 센터, 즉 이민 구치 시설이 벌써 수용 능력의 109%로 넘어섰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외국인들은 장기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감시장치를 부착해 추적하는 조건으로 일단 석방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3만 명을 수용할 시설을 증설토록 지시한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있는 이민 구치 시설에 처음으로 갱단은 10명이 수감됐습니다. We have 30,000 beds in Guantanamo to detain the worst criminal illegal aliens threatening the American people. Some of them are so bad we don't even trust the countries to hold them because we don't want them coming back, so we're going to send them out to Guantanamo.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갱단은 10명이 미군 수송기 편으로 압송돼 수감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는 군 감옥과 이민 구치 캠프가 따로 있는데 미 육군이 최근 텐트 캠프를 구축해 수용 능력을 늘렸으며 미 해병 200명에 곧 500명이 증파돼 추가 수용 시설을 증설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관타나모 해군 기지의 군 감옥과는 별도로 이민자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을 현재 200명에서 한 달 안에 2만 내지 3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셋째, 미국 내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의 침상을 2배 늘리는 작업을 벌이면서 형사 범죄자들은 모두 수감하거나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 없는 추방 대상자들부터 미군 수송기로 추방 송환하고 있습니다. 전 열흘간 체포한 8,300명 가운데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예외 없이 구금하고 있으며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했거나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돼 별도의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외국인들부터 처음 1주간 7,300명 이상 미군 수송기에 태워 본국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아이스는 현재 4만 1,500명을 수용하는 구치시설의 침상을 갖고 있으나 이를 10만 개로 2배 늘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1,000명씩 수용하는 14곳의 텐트 시설과 10,000명이나 대규모로 구치할 수 있는 4곳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를 합하면 5만 4천 명을 더 수용하게 돼 미국 내 이민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이 10만 명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놓고 연방정부와 각 지역 정부들이 사활을 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가 연방 법원들에 의해 중지되고 있지만 처음으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를 상대로 불법 이민 단속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의 강공 드라이브에 사활을 건 법적 투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현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조치가 연방지법에서 잇따라 중지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이른바 성역 또는 피난처 도시나 주정부들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irthright. That's a big one. It's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려는 조치는 22개 주와 민권단체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연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행중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4일간 일시중지를 명령했던 시애틀 소재 워싱턴주 연방지법 존 커프너 판사는 14일 일시중지 명령이 만료되는 6일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존 커프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베테랑 판사로 꼽히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완전한 위헌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의 데브라 보드먼 판사도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시행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7일에도 18개 주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서 같은 중지 명령이 나올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으로 잠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시비를 잘 알면서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고 공화당 연방의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이른바 생츄어리, 성역 또는 피난처 시와 주정부들을 상대로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right here in Chicago, Illinois. But if he impedes us, if he knowingly harbors, conceals an illegal alien, I will prosecute. 펜 본디 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고 부임한 연방 법무부는 대표적인 성역 피난처 도시로 꼽아온 시카고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를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리노이주의 법률과 시카고시가 있는 쿡카운티 규정 또는 조례에서 지역경찰 등 관리들의 이민 단속을 불허하고 있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미국의 헌법이 연방법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처 도시들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리노이와 시카고는 지역경찰을 주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 범죄 퇴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위헌이냐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게 연방법 집행이나 프로그램을 대신 집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한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펜 본디 신임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에 맞춰 미 전역의 성역 피난처 도시들과 주정부들에게 교육, 교통, 치안 등과 관련된 연방 지원금을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대 규모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통해 열흘간 불법 입국자 8,276명이 체포됐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그중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언급해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첫 열흘간 전임 행정부보다 근 3배의 체포 결과를 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2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첫 열흘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8,276명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아이스는 또 수감 중이던 추방 대상자들의 신병을 인수하고 있는데 첫 10일 동안 6,577명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대대적인 체포작전에서 애틀란타 아이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도 체포했다며 사진까지 곁들여 꼭 집어 공개했습니다. On January 28, 2025,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이는 17만 3천 명으로 MPI가 추산한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형사범죄 한국 국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공표한 첫 열흘간의 불법 체류자 체포 숫자를 날짜별로 보면 21일과 22일 반나절을 합해 33시간 동안 538명, 23일에는 593명을 기록하더니 24일에는 286명으로 주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감을 표시하며 1일 체포 목표 1종의 쿼터까지 설정된 것으로 보도된 첫 주말을 전후해 25일 956명으로 급등했고 26일에는 쿼터에 육박하는 1179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27일에는 986명, 28일에는 1016명, 29일에는 962명, 30일에는 913명으로 1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31일에는 864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불법 체류자 체포는 전 열흘간 하루 평균 827명으로 바이든 시절의 310명보다 2.7배, 근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에게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130만 명 추방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를 공언해와 앞으로도 더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서 가속도를 내기 위해 이미 체포와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범죄 시스템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전원 추방하기 위해 수감 중인 20만여 명을 신병 인수하는 대로 신속 추방하고 구금하지 못하고 있는 45만 명을 체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 체포작전에서 같이 있던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어도 함께 체포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해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130만 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게 지시해 바이든 시절 미국 안에 들어온 1,000만 명 중에 대략 절반인 500만 명은 걸리면 재판 절차 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첫 일주일 동안 미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한 7,300명 중에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출신들 중에서는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당 정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0만 명 이상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 체류 허가를 모두 없애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베네수엘라 출신 두 그룹 가운데 35만 명이 부여받았던 TPS를 앞으로 60일 후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바이든 정책 뒤집기로 다소 무분별하게 허용해온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 정책들이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중미 출신들의 주로 제공해왔으나 트럼프 2기에 없어지는 TPS 임시보호신분 수혜자들의 총 규모는 1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첫 번째 조치로 60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인 베네수엘라 출신 두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의 35만 명에 대한 TPS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전에 가까운 정전 불안을 피해 미국에 온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2021년 허가받은 25만 명과 2021년 허가받은 25만 명과 2023년에 허용된 35만 명 등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번에는 전임 행정부가 부여한 2023년에 허가받은 35만 명부터 TPS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중에서 2023년에 허가받은 TPS 수혜자 35만 명의 일시 체류 허가를 관보 개제 후 60일에 종료한다고 밝혀 4월을 끝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2021년도에 허가받은 베네수엘라 출신 25만 명은 9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TPS 임시보호신분을 잃게 되는 외국인들은 자진해서 본국으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추방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만료 직전에 연장했던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 4개국에 대한 TPS 연장 조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취소 TPS 대상은 베네수엘라 출신 25만 명 추가와 함께 엘살바도르 출신 23만 2천 명,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3,700명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바이든 전임 행정부 말에 연장이 중단된 CHNV 프로그램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CHNV는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자연재해나 정정불안으로 위험한 국가 출신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피시키고 2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해준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인데 4개국 출신 53만 명이나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은 TPS 임시보호신분 수혜자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53만 명이 2년 워크퍼밋의 시한이 끝나는 대로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7개국 출신 120만 명 이상이 TPS 임시보호신분이나 인도적 패롤 등으로 일시체류 허가를 받고 있는데 1년 내지 1년 6개월 허용되다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수년을 체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패롤 정책의 오남용을 없애겠다고 공약해왔습니다.